자, 거기에 이제 내가 이 마음 챙기는 공부, 초기불전연구원에 나온 거네요. 강묵선이 옮겼는데 이 책은 주석서까지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이제 주석서까지 이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제 염초경을 주석서까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잘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가 앞으로 이제 이어질 것 같고요. 특히 여기에 이제 서문에 이제 강묵 스님이 이야기한 샷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수행하고 그 샷디 번역한 용어하고 이것이 잘 맞을까 하는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갈 생각을 해요. 그냥 학자적인 입장에서 쓴 것인지 수행자 입장에서 용어를 선택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수행의 체험에 있어서 이것이 용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부적절한 용어를 쓸 때하고 정확한 용어를 썼을 때하고 수행의 체험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도 어쨌든 자, 1페이지 보죠. 자, 거기에 내가 이 마음 챙기는 공부 그 다음에 보면은 자, 상자부 스승들의 오랜 전통에 따라서 존재적 개념의 해제를 설파하신 장로들의 영국 같은 발 아래 머리 조아래 이 책을 바칩니다. 이렇게 자, 이제 책머리에 붙여. 안 나온다요. 그러면 어떻게 비구는 자신을 스무 삼고 자신을 기초로 삼아 머물고 남을 기초로 삼아 머물지 않는가? 어떻게 비구는 법을 스무로 삼고 법을 기초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기초로 삼아 머물지 않는가? 비구들의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마음 챙기는 자가 되어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을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가 되어 머문다. 대반 열반경을 이제 인용해서 책머리에 이제 대신했네요. 예. 근데 이제 요 마음 챙기는 자가 되어 머문다는 게 과연 정확한 용어인지 잘 모르겠어. 너무 낯설어가지고 실제 수행에 들어갔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별 소용이 없는 용어 같이 느끼지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자 애매모호한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분명해지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목차를 보면은 목차도 한번 봐야 되겠죠. 예, 제1장 대염처경, 제2장 대염처경과 주석주석. 예, 몸관찰부터 해서 법관찰부터 쭉 나오고요. 법의 관찰에는 이제 보면 5가지가 있네요. 예. 내용 간단하네요. 넘어갑니다. 자, 1로 2개는 봐야 되겠죠. 3장과 주석서는 모두 PT에서 본이다. PT에서 본이 뭐예요? 나 이건 잘 모르겠더라고. 이거 아무리 봐도. 예? 이거 뭐 PT에서 본이 뭐예요? 말리 테스트 써서요. 예? 말리 테스트 써서요. 말리 테스터. 보자, 중부 제1, 2, 3번 경인과 동시에 중부 제3권 1, 2, 3쪽에 나타남을 M1, 2, 3은 중부 제1, 2 경을 또 이렇게 나뉘어요. 난 영어에 약해가지고 복주서는 미얀마 6차 결집본의 쪽변어이고
청전도로는 HOS 번호의 단락 번호이며 PM은 미얀마 6차 결집 번호의 단락 번호이다. 대염책용 본문의 문단 번호는 PS 번호를 따랐고 긴 문단의 역자의 임의대로 1-2, 17-1 등으로 세분화해 포기하였다. 6차 결집 같으면 5차 결집은 뭐 어디서 있어? 저기 있었나? 미얀마 그 위에 만달레인가 그게 안 있었다. 4차 결집은 저기 파키스탄 어디 근처에 거기 뭐 있어. 기억 그냥 하도 오래돼가지고 6차 결집은 양곤 시내 한번 가봤는데 멋있더라고요. 오래됐지만. 자, 역자 서문으로 들어갑니다. 역자 서문에서 뭐 할 얘기도 있겠죠? 들어가는 말입니다. 부처님의 육성이 생생히 살아있는 조의 경들 가운데서 실참 수행법을 쓰란 경을 들라면 장부의 대연처경과 중부의 들숨날숨에 마음 챙기는 경과 몸에 마음 챙기는 경의 셋을 들 수 있다. 물론 이외에도 중부의 염처경과 긴 나홀라 교계경과 상부의 들숨날숨 상황들을 들 수 있지만 염처경은 사성제의 설명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면 대염처경과 완전히 일치하며 긴 나홀라 교계경과 들숨날숨 상황은 내용상 들숨날숨의 마음 챙기는 경과 대동소이하다. 그러므로 먼저 언급한 세경들을 조의경들을 가운데서 실전 수행을 쓰라는 수행삼경이라 불러도 괜찮다. 좋은 정보네요. 얘기하거든요. 네. 염처경, 긴 나홀라 교계경. 네. 자, 이 가운데서 대염처경은 초기 불교 수행법을 몸, 느낌, 마음, 법의 4가지 주제하에 집대성한 경우로 초기 수행법에 관한 가장 중요한 경이며 그러한 만큼 가장 유명한 경이기도 하다. 마음 챙김으로 대표되는 초기 불교 수행법은 이 경을 토대로 지금까지 전성되어 오고 있으며 남방의 수행법을 알려진 이빠사나 수행법 모두 이 경을 토대로 하여 가르쳐지고 있다 하여도 가언이 아니다. 한편 본경은 남방 상자부 불교의 부동의 중부가 되는 청전도론을 지은 대주석서가 부타보사 스님 집대성한 장부 주석서 안에 상세하게 주석되어 심도 깊이 설명되고 있다. 이 염처경에 대한 이야기는 그러면 어록에는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생각 어때요? 조사 어록에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 네. 그런 것도 있죠. 종경록에 이 염처경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종경록에는 원교 대염처경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내용도 부처님의 마지막 그 설법으로 이 염처경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요. 이게 부처님 가르칩니다. 근데 앞에 이 둥글 원자 가르칠 격자 원교라고 하는 이름이 딱 붙여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사의 가르침하고 다르지 않다. 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왜 염처경이 그런 입장에서는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은 자, 왜 주석서인가에 보시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본서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적어본다. 첫째, 본서는 대염처경과 그 주석서를 옮긴 것으로 본서의 제1장은 빨리경장의 장부 가운데 대염처경을 번역한 것이다. 둘째, 본서의 제2장은 장부 주석서 가운데서 대염처경 주석을 저번으로 번역하였다. 셋째, 그러나 장부 주석서의 대염처경 주석에서 생략된 부분은 중부 주석서의 염처경 주석과 비교하여 보충해 넣었다. 아주 좋으네요. 이제 대염처경의 이 주석서를 보물에서
대염처경의 그 본뜻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왜 하필 주석서를 볼까? 경전을 그냥 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달라이 라마 스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왜 뭐 경전 원전을 안 보고 주석서를 보느냐. 네, 그분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는데, 만일 주석서 없이 만일에 경전을 그냥 얘기를 하게 되면 자기의 개인 사견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 주석서를 참고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오류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는 강당에서 대개 보면은 이제 경전만을 테스트를 하지 않고 반드시 그 주석서를 같이 테스트를 삼는 게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 아니니까 전체죠. 예를 들어서 금강경만 강의 금강경 5가일을 본다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논설을 봐도 대승기신론만 보는 게 아니고 대승기신론 해동서를 본다든지 이런 게 주석서가 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각경만 보는 게 아니고 원각경 하모해를 본다든지 이런 게 경우가 대표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강단에서 공부하는 게 왜 경전이나 논서 원전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왜 주석서를 같이 보느냐 하는 게 이제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경전을 해석함에 있어서 자기 사견이 들어가서 이 부처님 가르침을 왜곡할 가능성을 배제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부하는데 주석서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에 스님 강의 듣는 게 오랜만이죠. 제 강의 듣는 게. 몇 년 만이에요? 33년. 옛날 얘기죠. 그때 막 강단 쓰신 지 얼마 안 돼서 막 열기가 막 넘치고. 그렇죠. 시문책 거기에 대한 주성만 해서 파일로 그때 12개 제가 없앴던 거 들고 이기고 기억이 나요. 뭐 그때는 그냥 해병아리로 그냥 그 별로 실력도 없는 상태고 이제 배우는 입장이 강의하는 게 배우는 입장에 있어 있는 거고 제가 정강 받았을 때 노스님 말씀은 너가 10년 동안은 가르친다고 하지만 학인들에게 배우는 것이고 10년이 지나야만 비로소 너가 강의한다고 가르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아무리 경륜이 있고 많이 배운 그 학자라 한다 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은 배우는 겁니다. 다른 건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강의한 것은 자기 귀로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 법을 쓰라는 것은 강의를 듣는 사람은 배운다고 하지만 강의하는 사람도 엄밀히 따지면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한번 보죠. 넷째, 아울러 이 두 주석서에서 모두 다 생략된 부분은 청견도론에 해당 부분을 찾아서 번역하여 넣었다. 그래서 이 책이 굉장하게 강묵스님이 애를 써서 이 주석을 한 것 같아요. 이 학자적인 어떤 소양이 굉장히 풍부하신 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분은 수행하셨느냐는 잘 모르겠어요. 수행을 좀 했으면은 샤티에 대해서 마음챙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그런 한 구지라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없는 거 보니까 수행은 안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딱 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얘기하자면.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제 소견입니다. 자, 그러므로 본서는 대염척경과 염척경에 관계된 빨리 주석 문헌을 전부 참고해 한 부분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번역하여 4년체에 대한 상자부 전통을 있는 그대로 소개하고 있다. 그래서 책의 제목도 4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라고 하였다. 예, 좋아요. 예, 청전도르는 그 아비달마하고 이 중요한 어떤 수행 논서예요. 남방불교는 수행 논서인데 이 두 책을 근거로 해가 되게 이제 수행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논서는 그냥 논서가 아니고 수행에 관계되는 수행자들이 참고해야 될 서적입니다. 얘기하자면은 청전도로는 또 사마타 수행과 비파사나 수행을 잘 얘기해 두고 있어서 좋아요. 그 중에서 청전도론도 언제 한 번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서적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이 부타고사의 계율에 관계되는 안목은 아주 탁월하다. 수행자 시각에서 계율에 대해서 계품이 나거든요. 계청경에 대한 부분을 정말 멋지게 잘 설하고 있다. 내용이. 그래서 어떤 부분은 굉장히 감동받는 부분도 있어요. 출가자가 계율을 지키고 수행을 하지 않으면 그 계는 멈춰버린 계다. 계율이 멈춰져 버렸어요. 수행이 멈췄다고 보니까 계율은 멈춰져 버린 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주 시주밥만 얻어먹고 수행을 하지 않으면 그건 도둑놈이다.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거는 저게 이 성가기감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도 나와요. 개정의 사막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하는 부분은 성가기감에도 얘기하는데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 좋았어요. 그 외에도 이제 그 이 계를 갖다 수행의 시각에서 풀어놨다는 데 있어서 아주 꼭 스님들이 봐야 할 책이에요. 그래서 대염척경 보고 만일에 여러분들하고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은 청전도론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얘기하자면. 예.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그러면 왜 주석서인가? 주석서는 조희경을 이해하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진지한 책이기 때문이다. 조기 부처님의 가르침과 계율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이 빨리 3장은 역사적으로 모두 그 주석들과 함께 전성되어 왔다. 이런 주석들은 대부분 주석서가 부타고사 스님이 5세기 초반에 엮은 것인데 부타고사는 그 연원이 부처님의 직계 제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전에 있었던 많은 고본 주석서들과 여러 대가 스님들의 견해를 모두 참고하여 빨리어로 주석서를 편찬하였다. 이 빨리 3장이 오래됐을까요? 안 그러면 한역에 저게 아한경이 오래됐을까요? 그런 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서구에서는 그것을 벌써 이제 비교 분석한 논문도 나왔는데 빨리 3장보다는 한역에 나오는 아한경이 더 오래된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 부파마다 조금씩 다른 그 암경이 있다는 걸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만일 학자적인 입장에서 연구가 돼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러는데 한역 경전이 더 오래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역 경전이 아한경도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얘기하자면은 그리고 부파마다 스랑카에 있는 부파는 분별설부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장부도 있고 분별설부도 있고 여러 부파가 있는데 이 부파마다 안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그러므로 주석서는 부타고사 스님의 견해가 결코 아니다. 사리부타, 모갈라나, 까차야나 등 존자 등 부처님 직계 제자들과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많은 아라한 스님들의 경험과 해안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최고의 근위이다. 이런 근위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스스로의 무지와 유치를 드러내고 인정하는 것이 지나지 않는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래 주석서를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가 아무리 잘나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주석서 없이 그냥 해석하면은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많고 우를 범할 가능성이 많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석서를 보는 게 아주 중요해요. 자, 14페이지. 그리고 대염처경이나 여러 경들을 두고 벌써 자기 식의 소설을 쓰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여기도 그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자기 이 식의 소설을 쓴다고 비판을 하죠. 이 당연하게 이게 주석서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물론 본인의 자유이겠지만 그것을 부처님이 가르치신 정설이냐 남들에게 떠버려서는 곤란하다. 자기식의 이해를 주장하기 이전에 무엇이 경문에 따른 정확한 이해이며 이를 옛날 대가 스님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는가를 대해 먼저 제대로 읽어내야 할 것이다. 그런 후에 자기식 판단을 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 역자는 부처님이 직접 가르치신 실참 수행법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를 먼저 설법하는 것이 대염체경을 소개하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 판단하여 대염체경과 주석서를 한 권을 엮어서 한글로 옮긴 것이다. 좀 이렇게 양장본을 좀 해가지고 했으면은 좀 더 이 책이 근위가 있어 보이는데 양장본을 안 해가지고 좀 허접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혹시 강묵스님을 만나게 되면 한번 조언을 하십시오. 좀 멋지게 좀 이거 했으면 책의 권위가 더 높지 않을까. 그런데 이 책은 여러 가지 빠진 부분을 보충해 넣었다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이 경정의 주석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앞으로 많은 그런 입장에서 수행자들이나 학자들은 이 책을 참고할 가치가 있습니다. 앞에 내용 딱 보면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강묵스님을 찬탄합니다. 자, 마음 챙김의 어원이 샷디에 대해서 이 마음 챙김은 누가 번역한 건지를 잘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네요. 혹시 김재성 씨가 처음으로 이 마음 챙김이라는 용어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 마음 챙김이라는 용어하고 샷디하고는 뜻하고는 잘 맞을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실제 수행에 들어갔을 때는 조금 더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미첩한 용어로 바꾸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혜는 미첩한 지혜는 아주 미첩한 겁니다. 얘기하자면 미첩하다 하는 건 아주 빠르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관찰 대상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대상이 그렇게 빨리 변하는 대상에 대해서 마음 챙김이나 이런 둔탁한 용어를 쓰면 과연 수행자에게 이게 잘 맞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보면은 마음 챙김의 용어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강묵스님 참 애를 쓰고 서로 신좋은 마음 챙김의 용어로 나왔을 때 정말 잘 애를 써서 이것을 잘 정리를 했다 하는 데는 이견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은 실제 수행에서 이거 적용했을 때 상당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이 마음 챙김이라는 용어에 푹 익어져 있는 분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이 맞지 않는 사람도 있겠다. 나 같은 사람.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샷테라는 용어 자체가 한 단어로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 샤티에 대해서도 1년의 수행 단계를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샤티도 수행의 단계가 있다. 예. 제가 수행한 바로는 그래요. 제가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알아차림 하게 되면 대상으로부터, 대상이 끌려가지 않는다 하는 걸 알게 되고, 대상이 끌려가지 않을 때 내 마음을 보호하게 된다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이 내 마음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마음챙김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끝에는 의식에 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의식이 깨 있다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샤티에는 깨 있음이라 하는 얘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미얀마에 가서 하나 얻은 거는 바로 의식이 깨 있다는 것을 얻었어요. 눈을 감아놨더나 제 의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뜀박질을 하거나 내가 슬픔이 있거나 화가 나서도 깨 있는 의식은 바뀌지 않아요.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가서 수행해서 얻은 결과예요. 그 샤티에서 얻은 것이지 화두를 챙겨서 얻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화두를 챙기든 샤티를 하든 이 의식이 깨 있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이 얘기를 한다는 걸 분명한 사실이고, 내가 그 인도 달람살라 왔다 갔다 하는데 또 알았던 것은 밀교에서도 의식이 깨 있음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는 뭐 초기 불교에서 얘기하든 선불교에서 얘기하든 밀교 수행에서 얘기하든 의식이 깨 있음에 대한 거는 동일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동정이론, 몽정이론, 숙면이론은 똑같이 얘기가 될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샤티를 공부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심지어는 하두를 참길 때도 뭐 수미산인의 방아착 할 때도 대선사가 불망하라, 잊어버리지 마라. 불망의 뜻이 잊어버리지 않는 게 샤티의 뜻이에요. 얘기하죠. 그래서 샤티는 수행은 염으로 한다 하는 것은 뭐 초기 불교나 선불교나 꼭 같다고 생각합니다. 밀교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얘기하지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려요. 수행 방편이 달라질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샤티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샤티를 공부를 하고, 본문에 들어갔을 때는 대염체험 본문 들어갔을 때는 이제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대충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수행 체험, 나타나는 현상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입장에서 강의를 하려고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성에서는 수행을 어떤 방법으로 쓰고 있는지, 어록에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다 말씀드릴게요. 몽땅 다 지식을 다 동원해서 다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되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걸 정확하게 전부 다 얘기했다고 할 수도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자기가 관계되는 것만 반드시 받아들이게 되고, 제가 아무리 수많은 경험이나 지식을 갖고 여러분들이 다 그냥 얘기한다 하더라도 부처님 가르침은 정말 무궁무진해가지고 10,000,000분의 1도 다 설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저는 그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 이제 본서의 키워드의 마음챙김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주석속도를 토대로 살펴보자. 마음챙김이 빨리요, 샤티는 기억이라는, 우리가 기억이라는 용어를 확실하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샤티의 역어이다. 산스크리트의 수무르티의 어건 수무르에서 파생된 추상명사로 그 사전적 의미는 기억 혹은 응념이다. 근데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 보통 한역 경계는 정념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정념. 바른 기억이죠. 망념은 반대로 잘못된 기억. 허망한 기억이죠. 허망할 망자를 앞에 쓰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잘못되다는 뜻도 있지만은 그건 계속 변하기 때문에 허망하다는 또 있어요. 이걸 이제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한역 번역 부분에는 정념이에요. 요즘 말하면은 다른 기억이죠. 그러니까는 허망할 망자가 들어가는 거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거는 허망하다. 잘못되다. 이런 두 가지 뜻이 이 허망함 속에 있죠. 바르다고 하는 것은 허망하지 않다, 잘못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 그래서 망념은 잘못된 기억이에요. 지금 기억이 왜 중요하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수행하는데 기억이 매우 중요해요. 수행하는데 왜 기억이 중요하냐면은 수행 체험을 기억하지 못하면은 수행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대한 얘기를 하나,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들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실제 이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거니까 어느 청년이 길을 가다가 쓰러진 여자를 보고 그냥 들쳐업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깨어난 여자는 기억을 못해요. 그냥 연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청년은 그 여자를 데리고 자기 고향에 가서 결혼해 살게 된 거예요. 이제 아들이 태어나고 아들이 이제 군에 갈 때쯤 되어서 호적 정리할 필요성을 느껴서 광고를 했습니다. 자기 부인의 사진을 신문에 내고 가족을 찾는 광고를 냈던 거죠. 그런데 그 신문을 보고 알아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분들은 제가 아마 동해 영월인가 어딘가 그쪽 사는 분도 알고 신문에 났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서 그 신문을 보고 자기 딸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님이 이 신문 보니까 이 신문에 이 여자 얼굴은 너 어머니 같다. 네가 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오너라. 그래서 이 기억 상실증 그린 여인은 청년하고 결혼하기 전에 벌써 유부녀였던 거죠. 자식이 있는 남편과 자식이 있습니다. 기억 상실증 걸리는 걸 잘 모르는 거죠. 딸이 찾아가서 어머니 하고 불렀지만은 기억을 못하. 당신 누구요?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것 같아도 단순하지 않다. 왜냐하면은 한 가족이라도 기억이 상실되면 가족이 아니에요.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수행을 체험해도 기억 못하면 자기 체험이 아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러면은 우리는 깨달음을 얻는데 지혜에 의해서 깨달음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럼 이 기억하고 지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게, 그럴까 하면 관계가 아주 깊습니다. 그래서 기억도 대상이 머무는 기억이 있고 대상이 머물지 않는 기억을 얘기합니다. 대상이 머무는 기억은 망념이고
대상이 머물지 않는 기억은 정념이에요. 절대 대상이 머물지 않아. 대상을 파악하지만 기억은 기억인데 머물지 않아. 머물지 않는 그 안에 무상 관찰이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대상이 머물지 않는 기억을 가지고 있죠. 거기서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 응념, 잊어버리지 않는다. 또는 불망, 이런 말을 쓰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억은 어느 때 기억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면 왜 한 번 해가 다 기억해서 끝나면 좋은데 왜 날마다 그 앉아가지고 몇 달을 지나고 몇 년을 지나고 그렇게 계속 수행을 하느냐 얘기죠. 한번 기억되면은 딱 끝나면 좋은데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비달마의 이런 게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대상이 한번 물질적 대상이라 해야 되나? 대상이 한번 바뀌는데 마음은 몇 번 바뀌느냐? 대상을 파악하는데 몇 번을 거치느냐 하는 거죠. 대상이 한번 쫙 바뀌는데 마음은 17번 바뀐다 그래요. 1대 17이에요. 그럼 17이라는 숫자는 대상을 파악하는 걸 얘기합니다. 대상이 한번 바뀔 때 마음은 17번을 그 대상에 대해서 인식 과정을 거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7번 똑같은 인식 과정 다 거치느냐? 이런 문제. 절대로 아니다. 중간에 가다가 다 하기 전까지 확인할 때까지도 안 가고 그냥 소멸해 버리는 경우 너무 많아요. 왜? 자극적이지 않는 것은. 자극적이지 않는 것은 기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극적인 것은 17찰나까지 가는 거예요. 네. 인식 과정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발생과 소멸을 관찰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게 잘 기억이 안 돼요. 그래, 왜 기억이 안 되느냐? 이파사나 수행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옵니다. 그럼 이분들이 와서 호소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몇 년 동안 이파사나 수행을 했는데 수행 진전이 안 돼. 왜 그럴까? 그래서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은 수행 현상을 보는데 발생과 소멸을 못 본다는 거지. 아니 현상을 보고 있으면서 현상의 발생과 소멸을 왜 못 볼까? 그 나타난 현상은 자극적인 것은 굉장히 기억이 돼요. 똑같은 그런 체험을 하고자 하는 거죠. 뭐 빛이라든지 뭐 이런 거, 아름다운 뭐 그런 또 부처님이나 스님이 나타난다. 이런 거 또 경험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는데 정작 발생과 소멸을 보지 못한다. 몇 년이 지납니다. 그래서 이 발생과 소멸을 본다 하더라도 자극적이지 않아요. 그게 자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수행 계속 반복해가지고 어느 순간 그게 깨우침으로 오는 거죠. 그때 이제 이해가 오는 거죠. 이해가 올 때 이제 그 지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파사나 수행을 할 때 이파사나 세 번째 단계에서 보면 무상고 무아 세 가지 특성을 이해하는 지혜 이렇게 나왔어요. 처음부터 세 가지 삼법인의 지혜라는 얘기를 안 하고 삼법인을 이해하는 지혜라고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이해를 거쳐서 지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억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자극적이지 않는 것은 특히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수행하는데 왜 그렇게 반복했는데 왜 수행 진전이 없는가 하면 그거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억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샤티하면 기억 잊어버리지 않나 불망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그러고는 이걸 이제 보셔야 됩니다. 얘기하자마. 자, 역자가 이미 금강경 역해서 밝히고 있듯이
베딕이나 클래식 산스크리트 문헌에서 샤티 산스크리트에 해당하는 스무리띠가 수행용으로 나타난 적은 없다고 할 수 있다. 고층 산스크리트 문헌에서 스무리띠는 청개소로 번역되는 수라우띠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인간의 기억으로 편찬한 가르침이라는 의미로 주로 쓰이는데 마누법전을 마누스무르띠라 부르는 등 수라우따 문헌의 다음 단계인 제 문헌들을 의미하는 용어로 쓰입니다. 그리고 제6대 후대 6파 철학 등의 문헌에서 왔어야 기억이란 의미로 쓰인다. 한편 자이나 교에서도 초기 문헌으로 간주하는 아라담마 가디 문헌에서는 스무르띠라는 용어에 해당하는 아라담마 가디가 수행 용어로 쓰인 적은 없다 해야 하겠고, 흥미롭게도 자이나 공이파와 베이파에서도 다 같이 정전으로 인정할 유일한 문헌이며 그만큼 중요하게 취급되는 따또의 와르따 아디감마 수트라에서 빨리 마음 챙김을 확립하지 못함에 해당하는 스무리띠라는 용어가 수행을 설명하는 장이 나타나지만 불교에서처럼 심도 깊게 다루지는 않는다. 이거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부처님 당시에도 이거는 신조어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말하면 신조어예요. 내들어 우리 한역 경에서는 정념을 쓰다가 은수가 마음 챙기면 용어를 쓰는 것도 신조어예요. 그럴까니? 신조어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역자가 가문한 탓인지는 모르나 이외에는 수행용으로 나타난 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점만 봐도 구경의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유일한 길로 본서에서 밝히고 있듯이 부처님께서 새롭게 천명하시고 제시한 수행의 핵심이 분명하다 하겠다. 그러니까 이 기억이라는 말을 잡았을 때 신조어인데 그 핵심은 어디 있느냐, 바로 기억이라는 뜻이에요. 샤티는 기억이라는 거예요. 수행은 기억하지 못하면, 기억이 없으면은 수행 진전이 없는 거죠.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남님이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기억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리죠. 혼침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염초경에 나오는 강명상을 써야 됩니다. 강명상, 빛에 대한 생각이죠. 상은 생각상이기 때문에 이미지입니다. 태양이라든지 달빛이 이미지를 사용해서 자기를 비춘다고 생각해요. 이 전동불도 마찬가지. 내가 자꾸 졸고 이러면 앉아가지고 태양빛이 나를 비추고 달빛이 나를 비춘다고 상상하는 거죠. 얘기하는 거. 근데 이 쫑카파 대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이 강명상을 이용하게 되면 혼침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의식이 깨있고 게으르지 않게, 게으름이 없어진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 다음 구절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수행자는 깊은 잠에 들지 않는다. 이런 구절. 수행자는 깊은 잠에 들지 않는다. 조정이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대해서 깰 때도 그 전날의 수행의 체험을 기억하고 있다. 깊은 잠에 안 들기 때문에, 설잠에 들기 때문에 수행의 체험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저는 이걸 찬성해요. 경험적으로. 저는 잠자기 전에 내가 놓쳤구나. 뭐도 이렇게 작업하다가 놓쳤구나. 이렇게 아이고 오늘 자고 내일 쓰지. 그 전날 내일 이래 써야 되겠다 기억하잖아요. 그 다음날 일어나면 안 잊어버리고 그걸 그대로 기억합니다. 잠자고도.
그래, 그 전날 자기가 뭘 해야 되겠다고 기록을 하지 않고 그냥 기억하고 있다면은 좋잖아요. 안 그래요? 그 본인이 수행자인지 아닌지를 알라 그러면은 깊은 잠에 빠지지 않고 설잠을 자는 사람은 수행자라고 할 수 있겠죠. 얘기하자면. 불면증 걸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그건 수행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의식이 깨 있는 사람들은 깊은 잠이 안 들어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은, 수행의 고수는, 몸은 잠들게 하고 의식은 늘 깨있게 하는데 고수예요. 근데, 수행을 하면서 밤을 안 자가면서 수행하는 사람은 몸 다 상해요. 몸을 쉬어주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으면 몸이 망가지게 돼요. 그래서 일찍 죽으려고 약 쓰는 거예요. 깨지도 못하고. 잠을 잘 두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수행자는 그런 완급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이 기억이라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아무튼 초이경전에서 삿대는 거의 대부분 기억이라는 의미로는 쓰이지 않는다. 기억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주로 적도, 안누를 붙여서 안누사티라는 수를 사용하거나, 수무로에서 파생된 다른 명상인, 아란나라는 단어가 쓰인다. 물론 수행과 관계없는 문에서 샤티는 기억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어쨌든 샤티는 이거는 초이경전에서 신조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것이 자꾸 쓰면서 신조의 특징이 뭘까요? 자꾸 쓰면서 거의 다듬어진다는 데 있어요. 확립이 되고 다듬어지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상자부 아비담마에서 기억이라는 마음 부수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식이라는 마음 부수법 안에는 기억이라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사실 시가라는 것은 개념적 존재일 뿐이라서 아비담마 82가지 구경법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은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도 과거의 대상을 인식하는 인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기억은 구경법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자, 산야라 하는 말은 생각상을 아마 번역한 건데, 생각상에도 기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생각상도 기억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러면 생각상의 기억하고 생각염의 기억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굳이 그것을 기억한다 하는 걸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만 얘기를 할까 하는 거죠. 과거의 내용을 하는 거하고 과거를 기억하는 거하고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대개 이제 이 표현이 한문식 표현을 보면 같은 생각이라고 달라요. 자, 수행의 수단은 생각입니다. 이게 수행의 수단이에요. 생각이 수행 수단인데 생각도 세 종류가 있어요. 생각염이 있고 생각창이 있고 생각차가 있어요. 이거는 이미지입니다. 이거는 이미지가 없어요. 네, 달라요. 이것도 기억의 뜻이 있고 이것도 기억의 뜻이 있어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유는, 이거는 사유 분석할 때 이 용어를 쓰죠. 그런데 요한도 기억을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가 다를까? 생각사는 대개, 이거는 미래적인 거예요. 생각사는 이건 과거입니다. 생각염은 현재예요. 현재 지금 대상에 대해서 기억이에요.
잣대 아니죠. 같은 생각이라도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억하는 것을 각으로 치부하면 될까? 아니다. 생각상은 각은 맞지만 생각력은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과거를 기억한다 이 생각하면 좀 곤란하다. 우리가 정념이라고 염하는 것은 현재 순간에 일어나는 것을 체크하는 거거든요. 자, 한편 상자부 아비담마에서 잣된 유익한 마음 부수법들에 포함된다. 물론 경장과 농장에서 거의 예외 없이 수행에 관계는 유익한 마음 부수법은 나타나고 있다. 그것만 봐도 잣된 결코 기억이 아니다. 기억이 아니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제가 이분이 정말 수행하신 분이냐고 내 반문했던 이유는 그거예요. 수행 체험은 기억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얘기하자면 기억은 유익하거나 해로운 것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익하거나 해로운 걸 다 포함하기 때문에 망념과 정념을 구분하는 거예요. 망념과 정념을 구분하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자, 삿대는 마음이 대상을 챙기는 것이다. 자, 마음 챙김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을 풀이할 수 있어요. 하나는 마음이 대상을 챙긴다는 것, 하나는 마음을 챙긴다는 뜻.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용어이기도 해요. 그런데 샤티가 갖고 있는 풍부한 뜻을 생각하면 두 가지 다 맞다고 하는 것이 정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어떨 때는 마음 챙김이 마음을 보호하는 마음을 챙긴다는 뜻도 되고, 어떨 때는 대상을 챙긴다는 뜻으로서 마음 챙김이 되고. 그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챙긴다는 말은 속도감이 있어요, 없어요? 챙긴다 할 때, 챙긴다는 이 말이 속도감이 있느냐고요? 스피드가 있느냐고요? 속도감이 없죠. 그럼 속도가 없는 마음 챙김이라는 용어를 만일에 몸에 몸과 마음이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할 때 그게 과연 유용할까? 현상이 생기가 천천히 사라지면 유용하다고 인정하는데 빠르게 사라질 때는 유용하지를 못하고 그 어떤 용어를 달리 써야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죠. 제가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경희대 대학원생이라고 본인이 밝힌 학생이 와가지고 단기 출가해서 수행을 했어요. 한 2주 지났는지 몇 주 지난 뒤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님, 어떠한 현상이든 이름이 없다는 사실을 스님 아십니까?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자기가 수행하면서 이제 안 게 나타나는 현상마다 이름을 붙이면 다 처음에는 이름이 다 붙는 명칭이 다 붙어요. 딱딱하다, 부드럽다, 아프다 다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데 어느 순간부터는 단어의 한계가 오더라요. 왜 명칭 붙이기를 하는가 하면 이게 현상을 알아차리기 잘 안 되는 분들에게 명칭 붙이기를 가르쳐요. 거기서 판디타라마에서 가르치죠. 그런데 그 스님이 한 게 뭐냐면 좀 지나니까 단어의 한계가 오니까 그 다음에는 이렇게 단어를 붙였어요. 뭐뭐와 같다. 그러면 더 많은 용어를 쓸 수가 있어요. 뭐뭐와 같다. 뭐 통증 같으면은 송곳을 찌른 것 같다. 찌른 것 같은 통증. 이렇게 표현을 칼로 찌른 것 같은 통증. 이렇게 뭐뭐와 같다 하는 붙은 거죠. 그러면서 이 스님이 알았던 건 뭐냐면은 뭐뭐 같다 하는 것은 뭐뭐이 이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어떤 현상이든 이다 하고 딱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결론은 모든 현상은 이름이 없다는 걸 알았다. 대단한 발견이죠. 그 다음 내가 그러면 더 빠르게 그런 현상이 바뀔 때는 어떻게 하죠? 자기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또 얘기해요. 빠르게 현상이 변할 때는 알고 있음하고 명칭을 붙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몸이 다 사라집니다. 명칭을 붙일 수가 없어요. 다 사라집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빠르게 변하는 대상에 대해서 챙긴다고 하는 게 맞을까? 그럼 우리는 몸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감각 알아차리기 하잖아요. 감각을 그럼 감각 빠르게 변하는 그래서 감각을 챙긴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 마음이 대상을 챙긴다면 감각을 챙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적절한가? 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보기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샤떼는 마음이 대상을 챙기는 것이다. 샤떼는 지금 한국에서 마음 챙김, 마음 지킴으로 옮겨지고 있는데 마음 챙김으로 정착되어 가는 추세이다. 초기 불교를 연구하는 학자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미얀마 가서 수행도 하신 분을 알고 있는데 임머라는 분이 계시던데 아십니까? 그것도 초기 논설을 번역하신 분인데 그것도 기억이 안 나요. 임머인데 이분은 샤티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음 새김. 나는 이거는 좀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긴다 하는 것은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지킴이라는 말도 아니고 마음 새김. 로스 얘기한가요? 예? 현재 임승태. 임승태. 신세? 성태. 임형태. 임승태. 임성태 맞아. 경제 소리볼자. 맞아요. 임성택 씨 책을 보다 보니까 마음 새김이라는 말은 마음이 닿더라. 왜? 샤띠 자체가 기억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번은 그렇게 보면 마음 새김. 대상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새겨둬야 돼요. 새겨야 돼요. 아니 그런 기억이 안 되면은 수행 진전이 없는데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마음 챙김이란 말은 상당히 둔한 용어고 속도감이 없고 스피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혜를 논할 때에도 미첩한 지혜를 얘기할 때는 이 샤띠에서 지혜가 생긴다고 청준 도론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그건 둔한 용어에서 지혜가 생길까? 짝이 안 맞아.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마음 챙겨 정착되어 가는 추세라 하는 것은 좀 다르게 얘기하면 수행자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학자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용어 하나가 굉장히 큰 문제예요. 용어를 얼만큼 정확하게 써야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중이라 하는 용어는 움직이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내가 집중한다 하는 용어는 맞는데 움직이는 대상에 대해서 집중한다는 용어를 쓰면 안 돼요. 왜? 움직이는 대상에 집중하면은 어떤 문제예요? 피로감입니다. 계속 맞추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걸어가면서 발바닥 감각에 집중한다 이러면은 걸음이 점점 늦어지기 시작합니다. 얘기하잖아요. 제대로 걷지를 못해요. 그래 용어를 가렸어야 되는 거예요. 용어를 적절하게. 움직이는 대상은 집중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샤티락 하는 말 안에 주의한다, 집중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샤티라는 용어를 쓸 수 있지만 움직이는 대상에도 샤티라는 용어를 쓸 수 있어요. 얘기하자면 집중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그래서 어쨌든 용어를 아주 신중하게 써야 되는 선택에 써야 되는 잘못하면 수행 진전이 없어져 버려요. 예. 자, 초기불교 연구원에서도 마음 챙김이라 정착시키고 있다. 저는 이 용어는 다른 용어로 바꿨으면 좋겠다 생각. 전재성 씨는 또 이 샷디라는 말을 마음 챙김을 번역하고 있습니까? 책임. 예? 책임. 마음 책임이라 해요. 그냥 책임. 그냥 책임. 그냥 전재성 씨가 나 제대로 하는 것 같다면서. 나 마음 챙김 둔감하지만 새긴다는 둔감한 느낌이 없잖아요. 그 용어 번역에 대해서 아주 신중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야, 그러면은 저게 강묵선이 번역한 건 있는데 전재성 씨가 번역한 저게 빨리 경전은 없는 것 같네. 그건 한 줄 갖다 놔요. 갖다 놔야 돼. 이 사람 책에 보니까 15년 사이에 7세를 찍었네요. 2년에 한 번씩 찍은 것 같아요. 책이 그렇게 많이 나갔네요. 강묵선이? 예, 7세 한 14년, 14, 5년 사이에 7판까지 찍었네요. 딱 대단. 7판? 네. 제일 때 보면 7세라고. 예. 그럼 뭐 개정판이네. 그래 이 책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 용어를 쓰면 좀 체험자가 나오기 어렵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자, 샷디가 왜 마음 챙김인가는 아래에 이건 어떻게 표현된 5에서 인용하고 있는 샷디의 4가지 의미를 읽어보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샷디는 대상이 깊이 들어가고 대상을 파지하고 대상을 딱 잡는다 이거죠. 네. 파지와 대상이 확립하고 그래서 마음을 보호한다. 근데 제 경험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에 대상이 깊이 들어간다 하는 말을 했는데 저는 샷디를 처음에는 알아차립니다. 대상을 즉각 안다. 즉각 안다 하는 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즉각 안다. 그럼 대상을 파지한다 한다 하면 파지는 붙든다는 뜻이거든요. 대상을 안 놓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파지한다. 저는 대상을 알아차리면 그 다음에 오는 게 어떤 게 오는가 하면은 대상이 끌려가지 않는다. 대상이 내 끌려가지 않는다 하는 건 대상을 파지한다는 말하고 서로 상통하는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상이 확립하고 그래서 마음을 보호한다 하는 거. 이때는 나 마음을 챙긴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서 의식이 깨어난다. 깨어있는 게 아니고 깨어나는 거예요. 내가 알아차리면. 그래서 내가 어떤 논문을 보니까 샷디를 얘기할 때 정신 차린다. 기억뿐만 아니라 정신을 차린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정신 차린다. 그래서 알 플러스 정신 차림 하면은 알아차린대요. 근데 안다는 표현이 왜 나올까? 여러분 기억한다 하는 것은 알미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것도 모르면 기억이 안 돼요. 기억한다 하는 말 안에는 안다 하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이에게 비유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아유, 벌써 배가 고파지네. 자, 이걸 얘기를 하고, 1시간 지났어요. 아니, 3시간을 해야 된다면, 1시간 해서 쉬고 이러면 안 되잖아? 괜찮나? 그러면 그럼 요 단락까지 얘기하고, 내가 이제 쉬는 걸로 하고요. 자, 아이가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하고 빨빨 걸어 다니기, 저게 막 기어 다닐 때 사과를 준다고 합니다. 사과. 그래서 사과를 처음 보는 아이에게 사과를 주면 이 아이는 이걸 어떻게 할까 하는 거죠. 던졌다가 굴렸다가 이렇게 할 거예요. 이 아이에게는 이거는 사과라고 하는 것은 처음 보는 거고 먹을 줄 모르는 거예요. 얘기하죠. 근데 어머니가 이것을 얘기해 줍니다. 이건 사과야, 이거는 먹는 거야 하고 시범을 보여주고 같이 먹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행동을, 사과를 보면 어떻게 행동할까? 굴리고 던지고 하지 않습니다. 사과를 잡아서 먹기도 하고 사과와 비슷한 그림만 보면 사과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한 거죠. 벌써 기억이 입력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과를 보면은 즉각 바로 알아요. 즉각 기억하기 때문에. 그 말 뭔가 안다는 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안다는 것이 기억 속에 없다면은 아무리 봐도 그냥 굴리고 던지고 그렇게 하지 사과라 하는 게 먹는다는 행위가 나올까? 불가능하다. 안 그래요? 강덕 스님은 왜 그렇게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어? 네? 왜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어? 아, 지금 잘 듣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내가 말이 너무 빨라서 막 놓치는 게 있는가? 말이 왜 빠른지 모르시죠? 싹비가 잘 들려요. 제가 걸음을 빨리 걷습니다. 말이 빠른 거하고 빨리 걷는 거하고 상호관계가 얘기하잖아. 그건 건강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걸음을 걸을 때 보폭을 한 10cm 좀 넓혀서 빨리 걸으면 운동이 됩니다. 허리 둘리도 줄어들고 좋아요. 몸이 아주 상쾌해져요. 점잖게 걸으면 운동이 안 돼요. 얘기하죠. 그리고 여기에 산책할 때 보는 사람 없으니까 조금 길게 해가 착착 걷고 이러면 빨리 소화도 되고 그런 좋아요. 그리고 말도 빨리 하게 되는 힘도 생깁니다. 저도 빨리 합니다. 그렇죠. 유튜브 볼 때 네. 계속 그거 해서 거기서 듣거든요. 네. 그러면 그와 또 관련. 강국 스님도 말을 빨리 하는 분인데 그거 한번 듣고 나서 그 다음에 가져다 볼 때는 너무 넓는 느낌이 들어서 계속 해서 반복 들어야 돼요. 자, 어쨌든 봅시다. 자, 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므로 샤티는 마음을 챙기는 심리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자, 대상을 챙기는 심리. 그러므로 마음 챙김은 일견 마음을 챙김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초기 불전 연구원에서는 마음 챙김, 마음이 대상을 챙김이라고 정의한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 틀린 말은 아닌데 이 어감이 너무 속도감이 없기 때문에 실제 수행이 투입됐을 때 이 용어가 적절한가 하는 걸 우리가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일선에서 수행을 지도하는 사람이고 제가 수행을 하는 사람이에요. 수행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수행을 조금 아주 깊게 한 사람에게는 별 문제는 없을 수도 있어요. 왜 없을 수가 있는가 하면은 시간의 아주 짧은 순간의 현상들도 말대술로 비디오 보듯이 볼 수 있는 능력이 수행 깊이 있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 챙기면 용어를 써도 속도감이 떨어지는 용어를 써도 별 문제는 없어요. 그 초보자에게는 곤란하지 않을까. 자, 그러면 휴식을 10분 휴식하겠습니다. 네.